세계의 경제를 한눈에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조항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은 일본 고용시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내 한국인의 취업자 수만 해도 5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그 채용 규모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외국인 고용 확대 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특정 기능 1호 그리고 특정 기능 2호로 나뉩니다. 1호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2호는 체류 기간에 제약이 없고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외국인 노동자 34만 5천 명을 더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특정 기능 2호의 경우에는 쉽게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기능 1호는 건설과 농업, 간병, 그리고 숙박, 외식 등 모두 14개의 업종에 해당됩니다. 네. 다만 이 업종별 기능 시험과 또 일본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해졌는데 이렇게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게 문을 활짝 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텐데요. 일본은 현재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일본의 인력 부족 규모는 121만 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2년 후에는 384만 명 그리고 2030년에는 거의 65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도산한 업체만 300곳에 달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NHK는 이 도쿄 등 대도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 모든 분야에서 이미 외국인은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내 전체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렇네요. 특히 이 농업과 업, 또 제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바라키 현의 경우에는 20, 30대 청년 3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올해 58세인 요시노리 씨는 중국인과 베트남인 5명과 멜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철 농사인 멜론으로는 이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한 시금치를 함께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実習生がいなくなったらとかって考えたらいかがですかね。もう農家は終わっちゃうでしょう。 네, 방금 말씀드린 이바라키현은 일본 농업 생산량 2위 지역인데요. 네. 도쿄 내 대부분 시장과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데 NHK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도쿄에서 채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반발이 거세다고요? 그렇습니다. 야당 측은 이번 정책을 두고 이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처사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된다는 입장입니다. 審議しようにも中身がスカスカ、生煮えどころか生というのがむしろ明らかになりました。とんでもない法案はしっかり廃案。 일본 내 여론도 이민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과반을 넘었지만 이민 수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44%, 찬성이 43%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금, 의료 등 사회 보장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민 정책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야당 측은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주거 등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기능 실습생과 또 유학생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야사이 신문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이 기능 실습생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산재로 인해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10년간 1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외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이 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서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진 겁니다. 手是被这个机器然后被卷进去的，当时失去知觉了就。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언과 폭행, 임금 착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한 베트남 여성은 봉제 공장에서 하루 17시간씩 일을 했지만 손에 쥐는 건 한 달에 우리 돈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NHK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들이 이러한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잠적하고 있다며 그 수가 지난 5년간 2만 6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実習生たちを違法な低賃金で働かせたり、パワハラやセクハラがあってももみ消したり、労働災害があっても労災申請をしないでそのまま国に返してしまったり、そういう違法なことをやらせ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외국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또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일본이 앞으로 인구 감소 영향으로 GDP가 향후 40년간 25%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 반쪽짜리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항래 아나운서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